오늘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시 뚝계동 영산강에 뒤집힌 채 떠오른 K3 차량에서 백골화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함께 발견된 지갑에서 지난 2015년 4월에 실종된 당시 37살 A씨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나주 영산강에서 건져올린 백골 시신의 미스터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경찰서는 2018년 10월 31일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시 영관동 빛가람대교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어진 상태로 물에 떠올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다급하게 출동했고 곧바로 인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나주 영산강 일대 빛가람대교 근처 물속에서 강에 빠진 지 오래된 듯 군데군데 부식된 차량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다급하게 출동한 영산강 한가운데 수면 위로 차 지붕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인양 작업이 시작되고 잠수부가 투입이 되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손을 더듬어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차량 안에는 백골화가 진행된 남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즉시 차량을 인양해 내부를 살펴보던 경찰은 백골 시신 한 구와 3년 전 실종됐던 백영민 씨의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흙으로 온통 뿌연 앞을 헤치고 팔을 젓자 워커 한 짝이 손에 잡혔습니다. 워커 안에 있던 것은 사람의 발목뼈였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아침에 사라졌던 백영민 씨는 그렇게 3년 만에 차가운 강물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 백영민 씨는 지난 2015년 4월 13일 구직 활동 중 어머니에게 출근하겠다는 거짓말만 남긴 채 실종이 됐고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백 씨의 친형이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차량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통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육지로 인양됐으며 이날 발견된 차량은 최근 숭천보 개방으로 영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떠오른 차량에서 백 씨의 신분증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고 추후 부검과 백 씨 가족의 DNA 검사 등을 통해 시신과 백영민 씨의 신원이 동일한지 조사해 나갔습니다. 백영민 씨는 위로 형이 1명, 누나가 2이 있었고 그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였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아는 선배의 추천으로 일을 하러 간다며 일찍 집을 나간 백 씨는 3년이 지난 2018년 영산강 아래에서 백골로 발견된 것입니다. 백 씨의 가족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막내 동생의 죽음, 가족들은 차가 어떻게 강에 빠지게 되었는지, 백 씨가 왜 강 아래에서 발견되었는지 짐작조차 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백 씨의 차량이 주차 모드였던 것으로 시신은 물에 침수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백 씨가 영산강변에 차를 세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강이 범람해 차량이 영산강에 빠졌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종 당시 백 씨가 사채 등 제3금융권에 채무가 있었고 실직 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으로 자살에 더 무게를 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족의 생각은 달랐고 백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어달라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백 씨의 형은 실종 당일 일을 하러 간다면서 7시도 안 된 시간에 나갔다.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거냐? 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누나들도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리 없다. 강의 범람으로 차량이 강에 빠졌다는 경찰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 의혹을 납득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답답하다.
분명 경찰의 추정은 일리가 있으나 백 씨가 영산강변에 주차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보통 물속에 침수되는 차량과 달리 주차 모드였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백 씨의 형은 백 씨의 차에서 완전히 분리된 핸들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아닌 백 씨의 형이 차량에서 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미흡했던 경찰의 차량 내부 감식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뒤늦게 경찰에 전달된 휴대전화는 부식이 심해 데이터 분석이 힘들었고, 이에 백 씨의 형은 아쉬움으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경찰에게 맡기기 전에 가져갔더라면 데이터를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백 씨의 차량을 찾아 직접 증거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일부러 끊어놓은 듯한 블랙박스 연결선을 확인했는데, 이에 경찰은 블랙박스는 없었다. 달려있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 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의 경찰은 당시 유실됐는지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라며 물속에서 유실되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조사를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차를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를 통해 백 씨가 실종됐던 당시를 추적했습니다. 전문가는 번개탄을 태워 자살을 할 경우에는 번개탄을 하나만 들고 오지 않는다. 여러 개를 들고 와서 포장지가 있었을 텐데 포장지는 없다. 그리고 번개탄을 피웠다면 조수석이나 뒤에 피울 텐데 조수석이 당겨진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뒤편에 피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당시 백 씨의 시신을 수습했던 장의사들의 의견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차량 매트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았지만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차 안에 떨어져 있던 핸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물속에 오래 있다고 자연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외력이 작용해서 분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량 발견 당시 유리가 파손되지 않았으므로 차 안에 물건이 유실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에 사라진 블랙박스와 분리된 핸들은 더욱 이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이 범람해 차량이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한 전문가는 실종 당시는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이었다. 이때 영산강은 호소화가 되어 있었다. 거의 정체된 고인 수준이었다. 차량이 휩쓸 유속이 아니다. 그리고 홍수로 차량이 떠내려갔다고 하면 저렇게 발견될 순 없다. 제작진은 백 씨의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차가 어느 정도까지 이동해야 떠내려갈 수 있는지 실험을 했고, 그 결과 당시 수위에 차량이 떠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백 씨의 차량을 오랜 시간 영산강변에 주차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백 씨가 실종됐던 당시 영산강변을 촬영한 사진을 모았습니다. 경찰의 계산대로 영산강변에 주차가 되었어야 할 시점은 4월 26일이지만 확인 결과 이 강변에 주차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백 씨의 누나들과 함께 실종 당시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동생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누나들은 너무 생소하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들의 동의를 얻어 확인한 백 씨의 금융거래 내역은 그는 실종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썼던 것이었고, 특히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모두 유흥비에 썼던 것입니다. 이에 백 씨의 누나들은 평상시 생활 패턴이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게임하고 그러는 아이였다. 외박도 별로 안 했다. 이런 소비는 너무 생소하다. 그의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씀씀이가 해프지 않았다. 몇십 년을 알았는데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사채를 써서 유흥비에 사용할 사람이 아니다. 접대의 명목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 의뢰 위치에서 돈을 썼던 게 아닐까 싶다. 백 씨는 당시 이직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일을 찾았고, 이에 누나들은 백 씨가 쓴 돈이 취업 알선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제작진은 백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석 달간 한 유흥업소에서 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수소문 끝에 당시 업소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백 씨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왔다. 착한 사람으로 수첩에 써뒀다. 맨날 술 심부름만 했다. 노래 한 곡이나 부를까 말까 했다. 결제도 다 자기가 했다. 친구들이나 일행들이 결제를 한 적이 없다. 항상 혼자 다 결제를 했다. 또한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친구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백 씨의 가족들은 의심 가는 한 사람이 있다며 나가기 일주일 전 누구를 만나러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왔다. 형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또 다른 백 씨의 지인 또한 실종 전날 그가 취직했다면서 일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백 씨는 실종 당시 그 형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제작진은 당시 CCTV에 포착된 백 씨의 차량에 다른 인물이 함께 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카메라에는 차량 번호만 나와서 누가 타고 있었는지는 모른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 씨 가족들이 제기한 납치 가능성에 대해 수사 여부를 묻자 선배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 수사를 하기 어려웠다. 백 씨는 도대체 누구와 같이 나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즈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